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광고 디자인 3주차 수업이고요. 동영상 강의로 진행하니까 강의 보고 클래스룸 댓글로 출석 완료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은 광고를 디자인 관점에서 보는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목차로 정리하자면 광고의 이해, 광고 디자인의 종류, 광고 디자인의 시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광고 디자인이란 모든 광고에서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시각적 광고 제작물을 디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광고와 커뮤니케이션. 광고는 팔 것을 가진 사람, 즉 광고주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 즉 소비자 간의 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변의 다양한 매체에서 넘쳐나는 광고를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광고를 제작하는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에게 더 이상 관심을 끌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비자의 눈길을 끌어 관심을 두게 하는 것이 광고의 목적인데 이를 위해서 광고 디자인은 더욱 새로운 방법으로 진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많은 정보 속에서 핵심적 의미를 빠르게 전달하고 시각화해야지 창조적 상상력에 의해서 함축된 표현으로 소비자에게 자극을 줘야 됩니다. 소비자들을 자극시켜서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광고 디자인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럼 광고 디자인의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보면 ATL과 BTL로 나눠집니다. ATL은 Above the Line이라는 약자로 소비자에게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매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대 매체라고 하는 것은 TV, 신문, 라디오, 잡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라인 광고까지 제5대 매체라고도 부릅니다. BTL은 Below the Line의 약자로 ATL과 달리 쌍방향의 성격을 갖는데요.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광고 매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벤트, 프로모션, SNS, 텔레마케팅, DM 등이 있습니다. TTL은 Through the Line의 약자로 새로 생긴 신조어인데요. 이제 하나의 광고 방법으로는 고객을 공략하는 시대가 지났다고 판단하고 ATL과 BTL을 결합해서 통합 광고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광고 디자인을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광고 디자인은 크게 글, 카피와 그림, 아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카피가 전혀 없거나 아주 작은 광고도 있지만 이미지나 일러스트레이션이 전혀 없는 카피 중심의 광고도 있습니다. 광고를 시각화하는 목적은 광고주의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인데요. 광고 디자인은 이렇게 8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케치입니다. 일반적으로 광고에서 스케치는 아이디어 도출 과정이 시작인데요. 스케치를 구체화하는 과정은 썸네일 스케치, 러프 스케치, 컴프리헨시브, 아이디네이션 구체화 과정을 거칩니다. 썸네일 스케치는 머릿속에 수많은 아이디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가시화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초기 아이디어 단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과 조언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썸네일을 직역하면 엄지손톱을 말하는데요. 비유하자면 엄지손톱만한 작은 사이즈로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을 간단하고 빨리 그리고 많이 적어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러프 스케치는 썸네일 스케치 중 몇 개의 아이디어를 선정해서 이것을 정리된 모습으로 조금 더 크게 확대해서 그린 그림을 말합니다. 러프 스케치는 썸네일 스케치를 통해서 탄생한 아이디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구체화한 것으로
그림만 보고도 쉽게 전달되는 정도의 스케치 과정입니다. 컴프리헨시브는 러프 스케치로 2차 리뷰를 통과한 아이디어들을 가능성 있는 아이디어로 더욱 정밀하고 세밀하게 보완해서 훨씬 완성도 있는 상태로 그린 그림을 말합니다. 컴프리헨시브 스케치는 작업의 정밀도와 원고 충실도 및 완성도에 따라 곧바로 시안이나 원고 작업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아이디네이션 구체화 작업은 컴프리헨시브를 통해서 구체화된 아이디어들을 완성도가 가장 높은 아이디어 정리 단계로 사진 자료, 촬영, 그래픽 작업 등을 통해서 광고주에게 보여줄 실제 완성될 광고와 동일한 수준의 광고 시안을 제작합니다. 아이디네이션을 구체화하면서 광고 디자인이 전략적 관점에서 목표와 전략에 적합한지, 고객을 유혹하는 흥미 요소와 시선을 끌만한 비주얼인지, 고객의 관심과 갈등을 채워주는 편익이 잘 표현되었는지 등을 아이디어들을 판단하고 검토합니다. 두 번째는 스토리보드입니다. 스케치는 지명 광고에서 많이 쓰였다면 스토리보드는 TV 광고, 영상 광고에서 많이 쓰입니다. 스토리보드를 우리는 콘티라고도 부르는데요. TV 광고 제작을 위해서 계획된 일련의 그림, 음량 요소, 스크립트 등이 포함된 설명용 그림을 말합니다. 스토리보드를 그리는 이유는 광고를 제작함에 있어서 촬영할 기술력이 가능한지, 한정된 스케줄 안에 가능한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등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치밀하고 잘 계산된 스토리보드는 광고 제작할 때 발행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사전에 예측하고 시정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광고 디자인의 표현 구성 방법, 세 번째는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은 시각 언어, 커뮤니케이션 아트라고도 불리는데요. 시각 디자인에서는 사진과 일러스트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광고 디자인에서는 일러스트, 사진, 도안 등을 모두 통틀어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최근 광고부는 카피 부분보다 일러스트레이션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대체로 헤드라인, 카피, 즉 글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강력하게 마음에 와닿는 일러스트레이션을 먼저 본 후에 광고의 헤드라인을 읽고요. 그 내용에 흥미가 있을 때만 광고 문안을 자세히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포스터를 보고 뭐가 먼저 보이셨나요? 일러스트레이션은 크게 사진과 일러스트로 나뉠 수 있는데요. 동일한 광고주가 서로 다른 방법으로 광고 영상을 제작한 게 있어서 제가 찾아와 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단에 링크를 적어 드릴 테니까 하나씩 클릭해 보면서 어떤 광고가 더 흥미로운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촬영 영상은 현실감이 있고 사실적이며 일러스트를 활용한 영상은 조금 더 재미있고 과장되고 다이나믹하게 표현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일러스트레이션 광고의 시각 표현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광고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를 이미지, 바로 사진을 이용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이건 다방의 광고 컷인데요. 방부터 주변 체크까지 다 다방이 했다는 카피와 함께 맞아떨어지는 사진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사진을 이용한 표현 방법은 광고에서 시각적 표현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사진은 사실적으로 보여주어 소비자에게 광고에 대한 진실성 또는 현실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광고에서는 사진과 함께 문자 이외의 시각적인 것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브랜드 마크나 로고 타입 등이 있습니다. 아디다스의 슬리퍼 광고인데요. 우리는 슬리퍼 사진을 보지 않아도
아디다스의 삼선 슬리퍼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도표나 도형 등 문자 이외의 시각화 방법은 브랜드 마크나 로고 타입을 전면에 내세워 시각적으로 깔끔하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음은 컴퓨터 그래픽과 핸드 드로잉에 의한 방법입니다. 그래픽 디자인을 할 수 있는 툴이 다양해지면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모든 것을 그래픽으로 작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해서 그린 광고 일러스트레이션은 다양하고 복잡한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광고는 그리스에서 제작된 도구 광고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수많은 여정을 거쳐서 그리스, 일본, 인도까지 가서 아름다움의 비결을 찾았고 그 노하우를 배우고 천연 재료에 대해서 공부했다는 이 복잡하고 힘든 과정 대신에 그냥 도구만 있으면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광고입니다. 컴퓨터 발달로 무엇이든 표현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가끔 속만 나는 손으로 그린 일러스트레이션은 컴퓨터 그래픽과는 차별화되는 감수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광고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세계로 에너지화학의 큰 그림을 그립니다라는 카피의 TV 광고를 제작했는데요. 링크를 첨부했으니까 김정기 작가의 드로잉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광고 디자인 표현 구성 중 타이포그래피입니다. 타이포그래피는 의사 전달의 한 수단으로서 기능과 미적인 기능 두 개를 동시에 전달하는 힘이 있습니다. 타이포그래피만으로 TBCF 광고를 만든 사례가 있는데요. 링크를 첨부했으니 카카오뱅크 광고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타이포그래피는 시각 커뮤니케이션에서 언어적 요소인 문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요. 비주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로 쓰입니다. 카피는 언어적 그림이다. 문자는 그림 못지않게 시각적이다. 그림에 어떤 스타일의 인상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자로 어떤 이미지를 형상화할까를 결정해야 합니다. 헤드라인이 가독성이 뛰어남은 물론이고요. 타이포그래피를 포함한 문자가 이미지와 상관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광고의 홍수 속에서 기업들은 끊임없이 광고 메시지를 경쟁적으로 발산해야지 사람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광고 사진입니다. 광고 사진은 자료 사진이나 창작 사진과는 달리 세련된 감각과 인간과 사이를 꿰뚫어 보는 날카로운 눈, 그리고 그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완벽한 장비와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건 무슨 광고일까요? 포드 자동차의 5개 광고입니다. 매우 무거운 물체도 끌 수 있다는 포드의 강한 성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포스터 이미지 속에 자동차와 실제감을 더하는 무거운 물체를 쇠고리로 연결한 기발한 아이디어 광고입니다. 이 광고 사진은 뭘 말해주고 싶었을까요? 이거는 진공청소기 광고입니다. 흡입력이 매우 뛰어나서 지나가는 새도 빨아들일 수 있다는 컨셉이에요. 이건 버스 정류장 5개 광고인데요. 의자에 롤러코스터의 안전바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사진과 다른 광고 요소가 더해지면 그 효과는 더욱 극대화됩니다. 제품을 위주로 한 표현은 그 제품의 물리적인 특성을 정확히 재현해낼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 제품 위주로 표현한 광고 사진은 그 제품의 특징을 1차원적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어떤 제품인지 아시겠죠? 모델을 위주로 한 표현은 모델은 광고 사진의 구성 요소 중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모델의 선택과 활용은 그 광고의 성패를 좌지우지하기도 하는데요. 유명인을 모델로 기용할 경우 모델 자체가 확실한 아이캐쳐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그 모델이 갖고 있는 이미지에 따라서 상품의 기능을 잘 나타낼 수 있고 소비자층을 확실히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도 매우 유리합니다. 요즘 명품 소비층이
10대에서 20대가 가장 높은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 샤넬이라고 불리는 블랙핑크의 제니가 샤넬 광고를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의 표현은 소비자층의 생활 양식을 보여줌으로써 자연스러운 공감대를 형성하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혼남 혼술은 드라마 포스터긴 한데요. 하지만 주류 광고라고 봤을 때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한 가장 적절한 포스터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광고 사진을 얻기 위한 촬영은 사진 촬영 단계에서 아트 디렉터나 디자이너는 촬영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광고 사진 촬영 계획안에는 촬영 시기, 촬영 내용, 장소 선정, 모델 선정, 메이크업 및 코디네이션 상품과 또 소품 등을 검토한 후에 포토그래퍼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광고 사진은 사실성과 현장감, 진실성 등의 표현에 적합하며 순간적인 감동을 줄 수 있고요. 감정 표현에 적절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목표했던 완벽한 이미지를 얻지 못할 경우는 아트워크 단계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즉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등을 활용해서 수정, 보완하고 특수효과도 얼마든지 가능케 해서 뜻하는 이미지 원고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 디자인의 레이아웃입니다. 레이아웃이란 광고의 구성 요소를 한정된 공간에 창의적,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과정인데요. 레이아웃 유형은 대칭 구조와 비대칭 구조로 나뉩니다. 대칭 구조 먼저 설명드릴게요. 대칭 구조는 대칭, 균형, 조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위험과 긴장, 그리고 규칙성과 안정감을 나타냅니다. 비대칭 구조는 자유로운 배치로 운동감, 개성 표현 등 자극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 원리를 이용하면 레이아웃을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디자인에 쓰인 비주얼이 클수록 더 많은 관심을 끌 수 있는데요. 이미지를 크게 보여준다면 소비자들한테 더 쉽게 기억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미지로 광고가 어수선해지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동일한 자동차 광고라고 봤을 때 비주얼이 카피보다 큰 광고는 카피가 더 큰 광고보다 주목도가 있습니다. 아트 디렉터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여백이다. 존 라이온스가 말했는데요. 여백은 편안함을 주고 부수적인 카피를 없애주고요. 독자의 시선을 끌고 1도로 유도합니다. 수평적인 레이아웃은 항상 옳다. 위에는 그림이 있고 아래는 타이틀과 텍스트가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밀즈 세퍼드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장 널리 읽힌 36개의 광고 잡지 중에서 35개가 수평적인 레이아웃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광고 자극에 0.3초간 응시하고 1초 이내에 이 광고를 볼 가치가 있는가를 판단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레이아웃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보더라인입니다. 보더라인은 광고 디자인의 일부를 다른 부분과 구분하거나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외곽선을 말합니다. 보더라인은 신문 광고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조형 요소이기도 한데요. 광고와 기사 사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광고 효과를 높이는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굵고 강한 보더라인 광고는 많은 광고 중에서 자신의 광고로 시선을 유도하는 경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헤드라인과 카피입니다. 광고에서 문안의 모든 요소를 대표, 요약, 함축, 강조하면서 동시에 광고 비주얼과 함께 관심을 끌게 하는 글을 헤드라인이라고 합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하는 것은 달려오는 열차 기관사에게 깃발을 흔드는 것과 같다고 해요. 그만큼 독자의 눈길을 끌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헤드라인을 통해 무언가를 팔지 못하면 광고주의 돈을 80%나 낭비한다는 뜻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의 발달로 헤드라인 방식도 발전했는데
캘리그라피, 입체와 필터 처리로 시각 효과를 높여서 더욱 다양한 표현들이 가능해졌습니다. 헤드라인과 바디카피 사이에는 서브 헤드가 있는데 이는 헤드라인을 설명하거나 발전, 한정, 확장, 응답하는 요소로 많이 쓰입니다. 바디카피는 광고 메시지의 주요 내용을 비교적 긴 문장으로 풀어 쓴 글을 말하는데요. 바디카피의 문장은 명료, 정확, 간결, 명쾌해야 하며 뉴스 문장 형태인 육하 원칙에 의해 쓸 수 있습니다. 바디카피는 레이아웃을 해치지 않는 영역에서 그리드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캐치프라이즈는 광고 캠페인 등에서 일관된 주제 아이디어를 광고 비주얼과 함께 쓰지만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캐치프라이즈는 주의를 끌기 위해서 내세우는 기발한 문구나 표어를 말합니다. 슬로건은 모토와 유사한 용어로 쓰이는데요. 처음부터 반복 사용을 목적으로 고안된 단문 형태의 글을 말합니다. 항상 동일한 사실과 방법으로 고정 표현의 원칙을 지키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슬로건은 나이키의 Just Do It 슬로건입니다. 슬로건의 특징은 항상 짧고 간결하며 어느 매체 광고에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박스는 이벤트 안내, 쿠폰 제공, 제공 조건, 안내 등 독자적으로 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칸막이나 색채를 이용해서 배치한 설명문으로 특정 요소에 대한 인지도를 증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벤트 내용이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박스를 이용한 디자인 사례입니다. 벌룬은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동물 또는 마스코트, 무생물들이 말하거나 생각하는 상황을 말 풍선을 사용해서 그 속에 문안을 넣는 만화형 대화 공간입니다. 이렇게 말풍선을 통해 만화 형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이 잘 된 광고를 하나 선정해서 친구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광고는 어떤 게 잘 됐는지 본인의 생각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4주차 강의 시간에 발표할 거니까 자유롭게 이미지를 찾아오셔도 되고 영상을 찾아오셔도 되고 간단하게 PPT로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광고의 종류는 상관이 없고요. 그 광고를 보여주고 왜 잘 된 광고인지 본인의 생각을 함께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 영상을 보신 학생분들은 클래스룸 댓글로 출석 완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4주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